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하려고 해요. 최근에 취업하고 브랜드 런칭하고 본인의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나 디자이너 또는 MD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싶긴 한데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셔서 저희 이제 의견은 많이 분분하지만 취업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창업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오늘은 취업보다는 창업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서 근데 창업이라고 해서 이게 좀 번거롭고 되게 커다랗고 돈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의 노력 물론 이제 그 디자이너로서의 감정과 이제 준비는 많이 하셔야겠지만 그 흔히들 얘기하는 뭐 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덜 이제 압박을 받으실 그런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이제 강의를 수다를 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저희가 한 3회차 정도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인디 브랜드 런칭 과정이에요. 인디 브랜드 런칭 자기만의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판매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약간은 디테일한 부분도 있고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컨텐츠에 대해서는 펀한 옷공장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이 카페에 오시면은 원하는 자료들 지금 방송하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따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런칭 과정과 두 번째 핫한 브랜드가 또는 핫한 트렌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창업 또는 본인만의 브랜드를 런칭해서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방향들도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디 브랜드 런칭 과정 중에 1번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런칭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런칭할 때 작성하게 되는 기획서, 이제 디자인 시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디 브랜드라는 게 독립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엔 가수들이 메이저 회사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메이저 가수가 됐었다면 요새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홍대 문화가 홍대 인디 밴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인디가 메이저가 되어가는 과정 같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디 브랜드도 기존의 회사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들이 이제 젊은 디자이너들한테 넘어가는 케이스로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장점은 이제 특별한 자기들만의 그 테이스트가 묻어 있거나 감성이 묻어 있는 그런 인스피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런 아이템들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안에 녹아져 있어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유통들도 네. 좀 많이 있고. 네. 보통의 이 최근의 트렌드들은 지금 말씀하신 인디나 개인적인 이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솔직히 이 패션 쪽이라고 하게 되면은 트렌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매스 마켓에 판매를 좀 많이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이들이 대기업이 되고 그쵸. 주를 이루는 요런- 메이저가 되는 네네, 과정이죠. 이런 과정들이 주로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본인만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네. 개인 디자이너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토대들이 많이 마련이 됐어요. 네. 그래서 런칭 방법, 인디 브랜드 런칭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거의 그러니까 저희가 편하게 두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면 본인이 집에 돈이 많던 의지가 있던 옆집 아저씨가 펀딩을 해주던 그래서 혼자 네. 자금을 마련해서 맞아요. 브랜드를 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옷도 생산하고 매장도 내고 쇼핑몰도 만들어서 맞아요. 그냥 팔아. 마케팅도 하고 뭐 네. 다 하러 네. 매장도 내가 만들고. 그쵸. 네네. 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는 반면 두 번째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경험도 했고 여러 번 이제 그 참여도 해서 그 진행한 경험이 있기는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지자체 또는 이제 중소기업청 또는 국가 네, 네. 패션 협회. 네, 이런 곳에서 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그 지자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창업 경연 또는 중소기업 뭐
유통 진흥 이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음.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저리로 창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이제 해주는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이수해야죠. 돼요. 신청하고 네, 자격이 돼야죠. 네, 무조건. 그거를 네. 먼저 이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내고 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방법.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그런 대출 방식이 아니라 창업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 시제품 생산 비용,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뭐 사무실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인큐베이팅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해주는 과정을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서울시보다 좀 지방 쪽 또는 이제 여성 창업 이런 게 훨씬 유리하세요. 유리하죠. 네, 남성은 그럼 남학생은 어떻게 남학생은 어떡하고. 남학생은 취업하나요? 여성과 같이. 아, 그렇군요. 이거는 편법이긴 한데 네. 여성이 대표인 경우에 여성 네. 쪽에서 지원받는 경우가 훨씬 더 확률이 높긴 합니다.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3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합을 만들면은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에 그 사업 계획서를 하면은 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3명이 5명 아니에요? 3명이라고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요거는 주워 들은 얘기.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네. 5인으로 네.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합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인의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맞아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를 오늘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는 그 관련 기관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패션 협회 뭐 중소기업중앙회, 네. 코트라 뭐 네. 이런 데들이 주로 이제 그 많이 지원을 패션에서 해주고 밀어주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자체 뭐 예를 들어 서울시, 경기도, 그다음에 그 각 지자체 안에 또 중소기업 지원 센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손품을 좀 파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대한 거를 네. 손품을 좀 파르셔가지고 네. 그 인터넷으로 며칠 이렇게 서핑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낼 수 이거 있고 직접 가서 보시는 것도 알아야 괜찮아요. 되니까 네. 손품을 통해서 네, 알아서 알고.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방법. 지역별로 밀고 있는 또 그럼요. 그런 네, 게 산업군도 달라요.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쪽은 뭔가 공예 쪽을 밀어주면 저쪽은 좀 패션 쪽을 밀어주고 조금씩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손품 팔고 직접 가서 물어보고 뽑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음.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막해 하시는 그쵸. 분들에게 저희는 그런 가이드를 주고 싶어서 지금 오늘의 이 방송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네네.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그 컨텐츠 차이도 좀 있긴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패션 쪽에 런칭을 하고 싶어요라고 지원서를 내거나 지원 신청을 하면 네. 아웃입니다. 그렇죠. 나 된 줄 알았잖아. 아니요. 옛날엔 됐어. 옛날에. 네, 요즘에는 10여 년 전에. 네. 근데 지금은 단순히 그렇게 해서 패션 브랜드 런칭을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트렌드랑 조금 더 뭔가 믹스를 하던가. 좁혀져야죠. 네. 예를 들면 헬스케어 쪽에 집중을 한 브랜드 패션 쪽이라거나 좀 더 아니면 구체적으로 네. 가르쳐야 돼요. 네. IT와 IT? 뭔가 접목이 된 그리고 3D 버추얼 뭐 이런 쪽. 네, 네, 네. 그런 거랑 네. 조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없더라도 거기랑 조금 엮을 수 있는 기획서를 쓰게 되면 일단 1차 요즘에 통과는 펀딩은 저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팁이네요. 한동안은 진짜요. 쇼핑몰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펀딩을 그럴 때가 받았었어요.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쇼핑몰은 이제 가고 음. 의학 쪽, 바이오 쪽이랑 이제 헬스케어, 힐링 이런 쪽이 많이 왔어요. 그렇죠. 네. 지금 단순히 이제 브랜드 런칭, 패션 브랜드 런칭, 쇼핑몰 런칭 이런 거 갖고는 절대 안 될 확률이 많으니 그런 거로 단순하게 하시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팁들을 좀 이용을 해서 적절히 믹스를 하시면 일단 서류 통과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류 통과 후에는 이제 다시 또 저희가 어떻게 좀 진행을 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네. 지금 우리 미스마켓님은 네. 실제로 이 런칭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오라님도 저는 네, 있어요. 네.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저는 원래 이제 페어 같은 경우도 사실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여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고 네네. 국내 페어도 있지만 해외 페어 같은 것도 트레드쇼 같은 것도 관심이 있었고 네. 그런 이제 어떤 기사를 읽었어요. 직장 다니던 MD였는데 네네. 아이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개인 생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도 못 보고 그러고 회사에서 이제 밀려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패턴을 하셨나 봐요. 그분 패턴 사셨어요. 네네네. 패턴을 이제 하셨는데 그분이 그 뒤로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아동보 그 플레이 타임이라고 그 페어에 나가고 그 이외에 다른 이제 해외 그런 페어들을 나가면서 1년에 2번씩 있잖아요. 맞아요. 그 페어가. 네네. 그 페어에서 자기가 직접 디자인하고 샘플 만들고 패턴 뜨고 해가지고 준비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 그런 대회들을 한 번 기획을 하면 여러 대회를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 한 번에 2번의 수입을 가지고 1년을 쪼개서 이렇게 쓴다라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저는 소모적이지 않고 아이들도 커가는 모습도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페어라고 해서 무슨 컬렉션처럼 옷을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게 네, 아니라 네네. 나는 그 페어 중에서 예전에 이제 옛날 그 빈티지 있잖아요. 네네네. 빈티지 패턴들만 자기가 다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분류해가지고 사진첩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살 때는 아마 한 1불에 사신 것 같은데 팔 때는 100불에 파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 재료가 돼요. 크게 뭔가를 만들지 않아도 크게 된다는 얘기예요. 조그만 감성이나 조그만 그 아이디어로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인디 브랜드 런칭을 하는 방법, 인디 브랜드 런칭을 하는 세세한 이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최근에 제가 상담한 그 어떤 모 브랜드가 있는데 W 모 브랜드 이 브랜드 대표님이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좋으셔서 네. 이분은 이제 어디 처음부터 지원을 잘 받았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게 정말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아이템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정말 네, 한 가지. 정말 이분은 여성인데 스커트 관련해서 아이템을 만드신 거거든요. 네네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분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 그냥 하나만 딱 본인이 스커트를 되게, 입으시니까 진짜 네. 작은 거 하나로 지금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수출 해외도 지금 이제 이렇게 상담 중에 있고 뭐 도매 또는 이제 매장 입점 온라인몰 입점 이런 거는 다 홈쇼핑에도 입점 이제 하시는 과정이에요. 네네. 아무튼 작은 아이디어, 작은 컨셉이 달라지게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 패션보다는 뭔가를 좀 첨가를 같이 엮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들은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페에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기관들에서 다 그 공개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뭐 특수한 자료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고 기획하는 거에 대한 조금 팁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요청하는 거는 이런 그 사업 계획 요약서 일면으로 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딱 첫면에 와요. 네, 이런 게 디자이너들은 좀 어려워요. 어렵죠, 사실. 어렵죠. 왜냐면 네. 이런 포맷이라는 거에 갇혀 있는 거가 디자이너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네네. 어려워하니까 네. 아마 우리 사이트에 오셔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네네. 여기에다 플러스 자기 아이디어를 더 많이 넣으면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방법은 알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번 해서 다 지원도 받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대필이라고 해야 되나? 써주셨구나. 대신해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죠. 컨설팅이라고 하세요. 그러네. 그러네. 컨설팅.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자문. 컨설팅 해드린 업체가 선정된 경우가 있어요, 많이. 네. 이게 보면은
보통은 사업 개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성, 사업성 이제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을 딱 일면에 있어 보이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면 이런 자켓을 또는 이너 티셔츠를 만드는데 요즘에 트렌드도 많고 디자인성도 많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갖춰야 될 것들이겠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연구는 많이 하고 있어요. 헬스케어 기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서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심박수, 체온 이런 것들을 이제 센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센싱을 하면 끝인 게 아니라 이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접목을 할 것인가. 어플리케이션과 접목을 해서 그냥 간단한 아이템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 노인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에 이제 그 다들 따로 사시니까 맞아요. 1인 가족들도 많고 네. 살아계시죠. 어머님이 할아버지가 네. 따로 혼자 계셔. 네. 근데 매일 전화도 드리고 이제 자주 찾아뵙고 해야겠지만 이제 본의 아니게 또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부모님들은 괜찮아라고 많이 그쵸. 말을 하시기 예. 때문에 네네. 그냥 괜찮은 줄 알죠. 멀리 떨어져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안 돼. 전화도 안 받으셔. 그런 선전도 있었어요. 네. 그런 광고도 하나 있어요. 실제로는 맞아요. 그런 게 요즘에 지금 많아요. 이제 네, 많이 진척이 됐고 거의 상용화에 이제 왔습니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제대로 심박이 뛰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이 바이탈이 다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케이스도 자녀한테 전송되게 해주거나 이런 그럼요. 얘기가 되게 있고, 그 가족들한테 네. 전송되게. 네. 또 이제 하나의 케이스를 보면 지금 이제 일부 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스포츠 쪽에서 이 선수들이 네. 경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얘가 이제 급격하게 심박수가 올라가거나 바이탈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사고가 날 확률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네. 이런 센싱 기술이나 이 어플리케이션은 다 기술들이 기반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본인이 연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만 아이디어를 접목한 다음에 실행하는 거는 이제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먼저 어떻게 접목을 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네. 잘 맞추면 되겠네요. 네. 근데 나중에 네. 실제로 이제 이게 PT 과정에 가거나 네. 선정되는 과정에는 약간의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어느 기술에 어떤 아이템하고 접목을 할 수 있는지는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네.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예를 드는 아이템들이에요. 이런 아이템을 그대로 쓰시면 지금은 탈락입니다. 네. 이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졸업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미 많이 하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서 내가 디자이너 될까? 그러면 지금도 첫 번째로 하는 게 뭐 일러스트 배울까요? 포토샵 할까요? 네. 뭐 스펙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혀 이런 전혀 다른 영역들을 엮어서 내가 하고 있는 것과 연결하는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게 그렇죠. 하거든요. 지금 사실. 대부분이 제가 네.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예, 될까요? 그런 게 되게 시작해서 많아요. 토익을 봐야 될까요? 뭐 몇 점을 맞을까요? 네. 뭐. 저는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네. 정말 죄송하지만 답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난감하죠. 네. 어학이 필요한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 벤더 쪽 빼고는 국내 기업에서는 솔직히 어학을 본다고 해도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서로 영어로 대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패션 트렌드에 뭐 엘레강스 하다고 해서 몇 개의 영어가 필요하지 단어가 않아요. 이렇게 엮어오는데 네. 나는 그런 건 이해는 좀 네. 하는 게 요새 이제 취업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가장 예전에 우리 때는 어느 브랜드가 그 여성복, 남성복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벤더 갈까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4대 그 벤더들이 너무 덩어리가 많이 커지다가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섬이나 이쪽을 지탱하고 있는 부분은 벤더래요. 맞습니다. 벤더가 없으면 이만큼도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벤더에 대한 취업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맞아요. 우리 그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패션 의류 쪽에서 일을 하거나 뭐 희망이 있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쪽 영역은 정말 취업
직접까지 가지 않는 이상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고려 대상은 아닌데 그냥 영어는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네. 실전 영어만. 네. 실전 영어, 어. 실전 중국어처럼. 실전 영어 시장에서 쓰는 네. 또는 해외 여행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영어만 할 수 있으면 어학은 자신감입니다. 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들은 사람들을 취업을 많이 알아봐 주는데 대부분 외국계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경력은 그건 이미 경력이 쌓여 있어야 있어요.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얼마를 하냐에 대한 그런 헤드헌터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저도 그랬어요. 네, 네, 이 저 부분은 같은 되게 경우에. 좀 난감한 게 네. 그 경력이 있으면 이제 외국계 기업에 어쨌든 또 그쪽이랑 일을 해야 되니까 소통을 해야 네, 하니까. 소통도 하고 어학을 네.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한편 이거 저희 옛날에 일하신 분들은 얘기할 게 있는 게 야 그때는 그런 거 필요 없었고 야 그만큼 일을 하는데 도대체 어학을 어떻게 하니? 아니 그래서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팀장 바로 전에 어학연수를 영국이나 미국으로, 왜냐하면 패션업도 음. 관련돼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 쪽 중에서도 영어권 나라인 영국으로 주로 많이 갔었고요. 네네. 갔다 온 사람들은 실제로도 생명이 조금 더 긴 건 있었어요. 그러긴 하죠. 네. 네네. 그리고 나서 실장을 가는 근데 거거든요. 이제 취업할 땐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초창기. 신입일 때는 사실 네. 필요가 없는데 분명히 이제 일례로 이게 비슷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랫동안 경력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하기 전에 취업을 할 때 스포츠 모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거였죠. 경력은 다 너무 좋아요. 헤드헌팅하는 회사에 냈는데 경력은 다 좋은데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최종에서 화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면접이. 무조건 떨어지죠.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못하면 새로운 거 이쪽으로 다른 걸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생각한 게 전 창업이었고 창업을 하면서도 나중에 영어가 필요한 적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한국에 쇼룸이나 뭐 하는 이런 거, 그런데 벤더. 네. 벤더로 제가 실제로 등록을 했었어요. 법인을 내고서.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디자인 해낼 수 있는 능력이고 샘플링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샘플을 보내서 그쪽에서 컨택을 하면 저희가 작업을 해서 넘겨주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실제로 벤더 등록을 했는데 문제는 모든 게 다 이메일이 영어로 오고요. 계약서, 그 다음에 결제, 그 다음에 모든 사항들 걔네랑 우리랑 계약하는 것 자체가 다 영어로만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 영어가 필요하겠구나. 그것도 벤더이기 때문에 필요했었던 그렇죠. 거였던 것 네. 같아요. 네. 특수 직종 이외에 직종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가 네. 그런 거 빼고는 정말 실질적으로 영어 스펙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많이 고민하지 마시라 맞아요. 라는 얘기를 네.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회사에서 그 회사의 입사 가이드가 요강도 있어요. 요강에 네. 뭐 토익 몇 점 이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토익을 뭐 900점을 넘어야 되나요? 뭐 이런 걸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이드가 그렇게 나오지는 절대 않으니까 그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익 준비하는 그 상황에 그거 대신에 다른 실무를 하거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무기를 조금 더 장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거죠. 맞아요. 네. 공감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될 때 취업 자기소개서 또는 이력서 적는 법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